서태지와 아이들이 너에게 원한 건이랑 하여가랑 붙었으면 하여가가 저희한테 몇 번 졌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에게 원한 거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강남역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노이즈를 결성하게 되는 와중에 춤을 잘 추고 건실하고 좀 인기도 많은 친구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수소문 했는데 우리가 나온 거예요. 오디세이에 가면 이런 애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잘생기고 하나는 얼굴은 그냥 그런데 애가 진짜 춤을 열심히 추고 그 다음에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창한 형이 왔는데 명함을 주시면서 자기 신승훈 제작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승훈이 누구야? 그러고 나가가지고 우리 그때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듣긴 들어봤는데 신승훈하고 이승환하고 헷갈렸어요. 솔직히 저희는 그 제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랬더니 야 거기 사무실 들어가려고 애들이 난리인데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뜨긴 뭘 떠. 괜히 어설프게 그 판냈다가 망신 당하면 나이트도 못 다녀. 아니 제 텔레비 한 4번 나왔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 망신살을 어떻게 하려고. 차라리 여기서 그냥 강남역 연예인으로 한 2, 3년 놀다가 군대 가서 그냥 뭐 그 다음에 상황 보는 거지 뭐.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갔는데 김창완 프로듀서께서 제가 노는 클럽으로 왔어요. 얘들 나이트 못 다니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클럽에.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있는데 자기가 뭔데 그래? 그날 놀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딱 갔더니 형 오랜만이야 그랬더니 앞에서 그 형이 딱 쳐다보더니 야 너 못 들어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야 그 김창완 씨가 여기 나이트클럽 회장님이랑 친한데 너 여기 못 들어오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나를. 그랬더니 너 사무실 거기 안 갔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어디? 그랬더니 야 그 김창완 프로듀서 회사에 안 가가지고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너를 거기를 출입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진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미안하대. 야 진짜 미안하다. 갔다 오래 일단은. 짜증나. 그래갖고 일주일 고심하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무실 갔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수를 하라고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김창완 씨가 처음 봤을 때는 머리가 약간 파마를 하고 있어갖고 솔직히 봤을 때는 약간 그 사이비 같이 보였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클럽은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저쪽에서 그 사장님이 참치인가 회를 이렇게 들고서 사장실로 막 걸어가.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봤더니 누가 다리를 이렇게 딱 올리고 이러고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신승훈인 거야. 신승훈. 승훈이 형이 뜨니까는 100만 장 나니까 막 회 사주고 막 이러는 건데 딱 봤더니 신승훈이 여기서 학기가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신승훈이 있는 회사인데 우리도 뜰 것 같다는 거지. 야 뜰까? 나와봐. 형 일단은 2달만 나가서 좀 보자. 보고서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나오자. 계약하지 말고. 학교랑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하겠다. 가수를 하겠다. 대신 강남역에 클럽을 빨리 풀어줘라. 우리 연습을 해야 된다. 앨범을 내려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실이 당장 없으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이 그 클럽에 가 있는 거야. 무조건 춤을 춰야 돼. 우리는 뭐 가수고 뭐가 다 필요 없어. 미래. 우리 일단 거기 가야 돼서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전화하더니 야 거기 얘네들 가면은 입장시켜라. 전화 끊더라고 우리 창한 형이. 그래서 노이즈에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달 했는데 그때도 솔직히 별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2달 정도 지났는데 성일이 형이 너에게 원한 건이라는 노래를 어느 날 만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딱 들은 순간 우린 또 귀는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도 제가 음악을 들었잖아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뜰 것 같더라고. 너에게 원한 건 이걸 딱 들었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걸 딱 들었는데 뜰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학교랑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계약을 해서 갈까 말까. 학교가 형 나도 들어봤는데 이게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거꾸로 우리 목매다시피 나이트나 클럽을 줄이고 사무실 거의 매일 나가가지고 매일 가서 눈두덩 찍고 연습을 엄청 했죠. 종구 형이랑 성일이 형 이제 춤 가리키고 해가지고 뜰 것 같다는 촉이 딱 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클럽 나이트는 좀 줄이고 앨범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준비를 많이 했죠. 제가 들어간 게 92년 8월에 들어갔어요. 근데 앨범으로 활동을 첫 방송한 건 92년 12월에 했어요. 굉장히 빨리 했죠. 1월 달에부터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서 주요 프로그램 PD들이 저희를 보고 고정을 잡아줘서 이제 뜨게 됐는데 3개월, 4개월 동안밖에 연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노래는
형들이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노래를 굳이 가리켜서 할 필요 없다. 대신 우리는 춤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 당시에 방송에 나갔을 때 밀리지 않은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우리는 같이 코러스식으로 들어가는 걸 같이 넣어주지만 노래가 딱 나오면 우리는 안무를 바로 만들어서 거의 뭐 보름 안에 만들었어요. 데뷔하기 전에 성일이 형이랑 종구 형이 춤을 못 추지만 춤 한 번도 안 춘 사람을 제가 3개월 반 가르쳐서 첫 방에 세울 정도까지 만든 거예요.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뷔를 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저희는 뭐 솔직히 자랑이 아니라 레슨을 받는다거나 어디 가서 뭐 어렌지를 받는 레벨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음악 나오면 바로 보름 안에 안무 만들어서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떴죠. 대박으로 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앨범이 뭐 1위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뭐 계속 가면서 또 좋은 노래들이 나와서 정상을 차지한 노래들도 많았고 이제 노이즈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쭉 나가게 된 거죠. 97년까지. 저희는 테크노예요. 테크노 하우스. 테크노라는 건 뭐냐면 전자음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그렇게 만들어지는 소리가. 그 라디오 같은 데 보면 주파수 맞추면 피피피피피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을 다 그 테크노에 들어가는 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저희 음악을 만든 거고 하우스는 말 그대로 집에서 만든 음악이에요. 하우스에서 만들던 그런 음악이 하우스 음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킥이라 그래서 심장 소리랑 같이 쿵쿵쿵쿵 치는 그런 비트가 이제 선보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거의 최초로 끝까지 갔죠. 그 장르가 대중들한테 어필한다는 걸 김창완 프로듀서가 미리 알고 테크노 하우스 뮤직을 저희가 이제 선보인 거죠. 그래서 거의 노래들이 그런 하우스 박자로 저희가 만들어서 클럽에서 틀기 좋게 애들이 놀기 좋게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선을 보인 거죠. 사실은 뭐 기존에 있는 뭐 그때 가수들도 비슷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을 못 먹어요. 나는 메인으로 노래하는 싱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밥을 못 먹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1위 하는 가수들이랑 나랑 가도 똑같이 1위를 했지만 난 팀이잖아요. 그리고 난 메인 싱어가 아니라도 이 사람보다 인기가 더 많아요. 이 사람도 1위 한 가수지만 내가 더 인기가 더 많아. 여러 가지 TV 매체에서 보면 근데 인기의 척도는 뭐냐면 고가의 헬기나 고가의 차를 탔냐 안 탔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헬기 탄 게 사실은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먼저 데뷔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제 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서 서태지와 아이들 다음에 우리가 타고 다녔고 그 이후로 그게 소문이 나서 모든 가수들이 뜨면 다 밴을 샀어요. 지금은 카니발로 바뀌었지만 서태지와 아이들과 우리 때문에 다 밴을 사게 된 거예요. 2000년까지 뜨면 무조건 밴을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트렌드도 만들어준 거예요. 연예인은 밴을 타야 된다. 왜? 차가 크고 의상도 많이 실어야 되고 튼튼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 정서에 맞는 그런 밴을 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트렌드도 만들어 준 거고 뭐 인기라고는 뭐 예를 들면 경찰한테 걸려도요 딱지 안 끊어요. 봐줘요. 아 진짜 그랬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핸드폰 회사한테 전화해서 모토로라라는 게 예전에 되게 강세인데 전화해서 핸드폰 10대만 달라 그러면 10대씩 줬어요. 그리고 차도 달라 그러면 차도 주고 제가 타고 다닐 테니까 차 주세요 그러면 현대에서 차 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근데 그때는 달라 그러면 10개 줘요. 누구신데 그러면 매니저 시켜서 우리 보내면 10개 딱 해서 줘요. 그럼 우리가 다 나눠주고 야 하나씩 가져라. 그리고 주고 제일 중요한 건 비행기를 타고 공연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이었는데 우리가 30분 늦었는데 안 가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더라고 완전. 근데 들어가서 우리가 양해를 했죠.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외국 공연 가는데 늦었다. 근데 화 안 내고 기다리더라고. 외국 가서 국위성향 그거 하는데 이 정도는 기다려 주시다. 그리고 대한항공인가? 그때 기다려 줬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정말 해볼 만한 직업이구나. 솔직히 우리 라이벌은 중창단으로는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그리고 진짜 라이벌은 겉모형이었고. 왜냐하면 같은 사무실에 났는데 같이 붙으니까 계속.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라이벌인데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제대로 붙은 거는 저희 1집 때 붙었어요. 나나라요로 엄청 떠가지고 다 모든 거를 1집 활동을 끝내고 2집 때 나왔는데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하여가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때 두 번째 타이틀로 또 1위 후보가 올라간 거예요. 너에게 원한 거는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한 30명인가 40명을 바꾸면서 우리가 다 이겨버렸어. 그런데
서태지가 나왔는데 너에게 원한 건으로 붙은 게 아니라 변명으로 붙어가지고 저희가 육중과 지구 접었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더 이상 끌어갈 필요가 없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나도 인정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 대단한 그룹이에요. 물론 나하고도 뭐 CF도 같이 찍고 했지만 무용실 인정해요. 진짜 잘해요. 하지만 우리 팀도 서태지와 아이들 못지않게 잘해요. 우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유행을 만들어서 옷을 그렇게 입고 트렌드로 가서 우리는 뜬 게 아니고 우린 노래와 안무, 옷도 되게 잘 입지 않았어요. 근데도 우리는 100만장씩 훌쩍 넘기면서 남들을 다 이겼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너에게 원한 건이랑 하여가랑 붙었으면 하여가가 저희한테 몇 번 졌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에게 원한 거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거든. 그 노래가 나왔을 때는 아무도 우리를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집에 하여가가 두 번째 타이틀로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6번인가 져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빨리 작업 들어가자 해서 접었는데, 그때 아마 우리가 너에게 원한 거로 붙었으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약간 이미지에 아마 저희가 타격을 좀 줬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거기 붙었으면. 그리고 예전에 자료에 보면은 그 서태지한테 물어봤어요. 경쟁 그룹이 누구냐고. 그래서 노이즈라고 썼고, 그 중에서 천성이를 자기가 인정한다라고 서태지가 써서 노이즈, 서태지와 아이들 아성의 도전. 이게 메인 기사야. 근데 우리가 자켓을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거기에 서태지가 노이즈 천성일 작곡 인정. 모델을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죠. 90년대 댄스 음악이 지금 나오는 아이돌들이 중창단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열어준 거잖아요. 원래 한 명, 두 명 했으면 두 명짜리밖에 안 만들었겠지. H.O.T나 잭스키스나 G.O.D가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자란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에 맞는 또 컨텐츠에 맞게끔 또 음악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얼굴이 잘생기고 춤을 더 잘 춰야 되겠다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힌트를 얻었겠죠. 우리 같은 중창단이 없었으면, 전자음악, 미디 음악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H.O.T나 잭스키스나 G.O.D가 나가서 대박 쳤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조차도 우리를 보고 힌트를 얻었을 거라. 그러면서 점점 진화된 음악을 할 수 있는 뭔가의 그 교과서적인, 아, 댄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본은. 이런 음악은 이런 리듬을 써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음악이 넘어왔죠. 시대에 맞는 음악을 하게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밀고 나간 거겠죠. 그 우리가 했던 장르는 외국에서 히트치고 있던 장르를 한 거예요. 그건 유럽에서 터졌던 장르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된 거고, H.O.T나 지금 뭐 아이돌들은 지금에 맞는 체계적인 걸 보고 같이 간 거고. 예.